16단원의 제목은요. 자, 16단원의 제목은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단원 제목의 그 중요한 내용은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원, 16단원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리식의 그 정리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유리식에 대한 것을 오늘 배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 단원의 제목인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자, 이번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자, 유리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유리식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뜻. 자, 뭐를 보고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느냐면요. 자, 두 다항식 A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그러니까 두 다항식 AB가 있을 때, 이 AB를 가지고 이렇게 분수꼴로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이 분수꼴로 나타내어진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수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분수식은, 자, 분수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식을 여러분들, 자, 분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인 x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이런 식들을 우리가 이제, 자,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미지수인 x가, 자, 분모에 있지 않고 이렇게 분자에만 있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분수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이 다항식과, 자,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이 분수식, 이 두 식을 합쳐서 우리가, 자,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앞단원에서 고등 상위에서 주로 공부했던 게 이 다항식과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등 하에 나오는 이 그 유리식에서는 유리식의 종류가 또 분수식이 있는데 이 분수식에 초점을 맞춰서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다항식 같은 경우는 절대 미지수인 x가 분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데, 자, 미지수인 x가 분모에 들어간 그런 식들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자, 유리식이라고 이렇게, 자, 총칭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요, 자, 유리식의 성질이 나오는데요. 자, 유리식의 성질. 자, B분의 A라는 유리식이 있을 때, 자, 만약에 여러분들, B나 C가 0이 아니라면은요, 분모 분자의 똑같은 다항식 C를, 자,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도, 자, 분수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식을 곱해도 변함이 없지만은 0이 아닌, 자, 똑같은 식으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분수식의,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이게 숫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숫자에서도 그런데, 자, 식에서도, 자, 이런, 유리식의 성질이 그대로 숫자에서의 성질처럼 그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유리식의 사칙 연산을 살펴볼게요. 자, 이런 유리식은 그러면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야 되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유리식의 계산이 될 텐데요. 이 유리식의 계산 방법을 자, 사칙연산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덧셈과 필셈인데요. 자,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가 같을 때는 그냥 분자끼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거나 자,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을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자, C분의 A라는 유리식과 자, D분의 B라는 유리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가 왼쪽은 C고 오른쪽은 D죠. 서로 다르죠. 자, 이럴 때는 최소 공배수, 만약에 C하고 D가 자, 공통인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CD를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가 될 텐데, 자,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자, 만약에 최소 공배수가 C 곱하기 D라면, 왼쪽 식의 분모 분자에는 똑같이 D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CD분의 AD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C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CD분의 BC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분모를 통분해서, 자,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유리식의 계산도 여러분들 숫자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숫자 계산하고 똑같은데, 다만, 유리수를, 숫자를 가지고 하느냐, 식을 가지고 하느냐, 요 차이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에 비해서, 자, 복잡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분모가 같으면 그냥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지만은,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해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곱셈은. 자,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자, 약분이 일단 되면 약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는가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자, 곱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나눗셈은. 우리가 이 나눗셈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수를 가지고 할 때도 그렇지만,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식이 분모, 분자가 바뀌죠? 자, 이렇게 분모, 분자가 바뀐 수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 역수로 표현해서,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유리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유리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자,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 원리는 서로 똑같아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자, 필문제 한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요. 자, 왼쪽은 분모가 x-1이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자, x 플러스 2, x-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1만 가지고 있고요. 얘는 x 플러스 2에 x-1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 분배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 x-1 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걸로 통분을 한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를, 자, 분모 분자에 곱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은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여러분들 빼기입니다. 자, 빼기, 얘는, 그 분모에 다 있기 때문에, 최종 배수가 다 있기 때문에, 뭐, 곱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괄호만 여러분들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괄호만 잘 해서 잘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분자는 x 플러스 2, x-1 분의, 자, 분자는, 자, 계산해주면 3x 플러스 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식은요, 자, 일반적으로 유리식은, 자,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는데, 자, 이 분수식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고, 분수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지금? 유리식이라고, 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식이 무엇이고, 자, 유리식도, 유리수처럼, 자, 이렇게 사칙 연산 가능하다는 거, 자,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자, 4번에 보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자, 특수한 형태의 분수식의 계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계산의 원리, 사칙연산의 계산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리식을 갖다가, 자, 계산할 때 보면은요,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특수한 형태를 많이 얘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면은요,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한 형태의 어떤 유리식을 갖다가 해결할 때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을 법한, 자, 4가지 그런 예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4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유리식 계산할 때 적재적소에 써먹는다면 유리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그런 꼴이 하나 있는데 그 꼴이 뭐라면 분리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모하고 여기가 분자인데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분모는 1차식이고요. 자, 분자는 2차식이에요.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 즉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분수 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분수 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면 대분수 꼴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대분수 꼴로. 선생님 그러면 대분수 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직접 나눠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대분수 꼴로 나타낼 때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 직접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1차식으로 나누니까. 자, 그런데 그냥 이거는 직접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들었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빼주면 없어지고요, 5x 빼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5 해주면, 자, 5x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빼주면 5가 되죠? 자, 그러면 몫이 x 플러스 5고요. 자, 나머지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일반적인 대분수는요, 여러분들. 자, 몫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디다 씁니까? 나머지를, 당연히 나누는 식의 분자에다 갖다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 플러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나머지 이렇게 우리가 자,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는 유리식을 계산하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자, 분모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센수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보면요, 자, 이렇게 만약에 해야 될 때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식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기법 잘 기억하세요. 목과 나머지로 나누는 이런 분리형의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이제 유리식을 우리가 계산할 때 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통분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분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분모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하고 분자를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3개 곱한 게 분자고요. 얘는 이거 3개 곱한 게 분자. 생각만 해도 저거를 언제나 계산해주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줘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면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분리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과 나머지로 분리를 하라 그랬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목과 나머지로 분리를 해라. 그래서 분리형. 자, 이거는요, 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결합을 시키라는 겁니다. 적당히 두 개씩 묶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묶을 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두 개만 먼저 계산해주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자, 요거하고 하게 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고요. 자, 요거하고. 자, 그러면 이게 엇갈려서 x 플러스 3 분자가 1이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게 줄 수 있느냐면은 여기를 그냥 플러스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라고 쓰고요. 자, x 플러스 1이 이쪽에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니까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두 개씩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결합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자, 계산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자, 풀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x 사라지고요. 3 빼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분자에다가 자, 요렇게 써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깜짝 안 놀랐죠, 지금? 이건 깜짝 놀랄만한 계산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분자가 너무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자, 결합을 요렇게 하지 않고, 뭐, 요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합을 했다면, 요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합을 했다면, 그 식이 어떻게 될 소지가 있느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씩 짝을 지을 때도 식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아주 적절히 잘 결합을 시켜야지만 자,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왔다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로 묶어서 다시 이 둘을 공통분모, 곱해서 공통분모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한 식에서 이거 계산한 식을 자, 빼주면 최종적인 식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이 짝짓는 거, 이 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4개를 여러분들한테 유리식 계산하는 자, 특수 형태의 유리식 계산하는 비법을 자,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데 4개 중에서 자, 지금까지 2개를 했고요. 자, 첫 번째는 분리형, 두 번째는 결합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유리식, 즉 분수식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5. 뭐가 있을 것 같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이런 분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부분분수 분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기가 막힌 식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분의 1을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식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간단한데요. 자, 이 식은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b-a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a-1분의 b-1.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복잡한 식이 왼쪽에 있는 이 간단한 식하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분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부분분수라고 하는데요. 부분분수는 기가 막힌 풀법을 자, 우리가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 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다르니까 a, b 분의 자, 얘는 a, b로 통분하려면 b를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b 빼기 자, 얘는 a, b로 통분하려면 a를 곱해줘야 되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b-a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원래 식하고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자, 이게 부분분수인데 이런 문제는요 엄청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풀려고 했습니까? 분모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5를 하나 곱해주고 얘는 x 플러스 1을 곱해서 계산해서 정리해서 약분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식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한 10개 정도 연결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풀 수 없어요. 멘탈이가 집을 나가게 될 겁니다. 너무 복잡해서 아예 풀 엄두조차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분분수는 부분분수의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수를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하는데 자, 조금 아까 여러분들 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써먹을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2는 1이라고 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빼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b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얘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b에서 a를 빼라고 했죠? 자, 그럼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얼마예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a분의 1이니까 b-a분의 지금 현재는 자, 2를 앞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분모에, 이 분자에 왜 2를 갖다 써놨나 했더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때 b-a가 2가 되니까 약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일 거 아니에요. 기장 B에서 A를 빼면 또 얼마? 2 나오죠? 아, 2를 갖다 쓴 이유가 있구나. 약분하라는 얘기로구나. 자, 그러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뭐가 남습니까? 이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자, 1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식을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얘만 나왔거든요. 얘만 나왔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애들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과 끝만 남게 돼 있어요. 이게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뭐가 남게 돼 있다? 처음과 끝만 남게 돼 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1, 자, 그리고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위쪽으로 가게 되면 x 플러스 5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통분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부분분수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10개짜리든 100개짜리든, 자,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이? 자, 4개 소개한다고 했는데, 자, 그 중에 3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요, 자, 4가지 테크닉.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했던 일반적인 유리식을 다루는, 유리식의 사칙연산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좀 특별한 형태를 다루는 분리형, 자, 목과 나머지로 분리하는 분리형, 그 다음에 적당히 2개씩, 자, 결합시켜주는 결합형, 자, 그리고 특수한 꼴의 부분분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은, 약간 이렇게 복잡하고 한 힘든, 자, 그런 유리식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이제. 자, 얘가 마지막인데, 번분수 꼴은 어떻게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되는지, 자, 번분수 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분수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분수가 있는데, 얘가 분자, 그러면 얘가 분모죠. 그런데, 분자의 분수가 있거나, 분모의 분수가 있는, 자, 그런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의 분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 자, 번분수라고 하는데, 자, 이런 번분수의 계산법은요, 자, 얘의 의미는, 여러분들 분수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자를 분모로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나누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나누기는, 자, 우리가 뭘로 바꿔줄 수 있느냐면, 곱하기로 바꾸면은 역수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모는 분모끼리, 자,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BC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의 곱이고요. 자, 여기 분자에 있는 AD는요, 이 밖에 있는 거의 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번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번분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미 분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려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모를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분의, 자,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2개 곱해서 분모에다가 다 쓰라고 했죠?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요거 2개 곱해서 분자에 갖다 씁니다. x제곱,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 자,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인수분해 되죠? 약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뭘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자, 그 배운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 때요, 필생의 개념수학 책을 만들 때, 이 책 저 책 다 봐서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론을 여러분들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이론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해를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해는 잘하고 진짜 완벽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막상 써먹으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여기 선생님의 필사의 개념 수학은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자, 이런 여러 가지, 유리식의 계산법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래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원래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늘 수업에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자, 한 단원의 내용만 더 하면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끝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적응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못 모르고 재밌게 했는데, 두 번째는, 몸이 조금 이제, 자, 틀리고 그럴 수 있는데, 자, 잘 참아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례식의 계산이라는 것도 이 유리식에서 한번, 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비례식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비례식.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A의 B에 대한, 요렇게 얘기하면요, A의 B에 대한, 이 대안 앞에 있는 이 B가 뭐냐면 기준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A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비교하는 양. 자, A의 B에 대한 B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A 대 B로 나타내는데 이 A 대 B는요. A 대 B는 B예요. B. 비교하는 양 대 기준 양을 나타낸 자, B입니다. B. 자, 이때 분수식의 값, 이거를 분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B분의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B분의 A로, 이 B를 B분의 A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B의 값이라고 합니다. 이 B의 값. 만약에요, 자, 2대 3이다 그러면 3분의 2가 이 B의 값이 되는 거예요. B의 값. 여러분들 혹시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B의 값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초등학교 때는 또 뭐라고 돼 있었죠? 자, 기억납니까? 두 글자인데.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 시간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한 명이 마실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 텐데. 자, 여러분들 팩토리얼 생각나십니까? 팩토리얼. 자, 하여튼. 직접 여러분들 얼굴을 자,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자, 우리가 만날 날도 선생님이 원래 이 동영상 강의는 한 5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자, 지금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가 너무 빨리 만나게 되면요.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번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3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만날 때까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가 만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의 B에 대한 B를 A 대 B로 나타내고, 자, B분의 A를 B의 값 또는 비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A 대 B하고 C 대 D가 만약에 B의 값이, 즉, 비율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등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등호를 써서 나타낸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의 B의 값은 B분의 A고요. 요거의 B의 값은 D분의 C죠. B의 값이 서로 같은 자, 두 B이기 때문에 자,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 대 B는 C 대 D 또는 B분의 A는 B분의 C를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은 과연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비례식은 이런 걸 보고 비례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있죠?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뭐가 같다? 내항의 곱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b의 값으로 표현되었을 때 있잖아요. b의 값으로 표현되었을 때, 분모를 분자에다가 갖다 쓰는 겁니다. 요 b를 분자에다가 갖다 더해줘요. 그리고 요 분모를 분자에 갖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설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설마,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따로따로 여러분들 쓰면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 더하기 b분의 b니까, 자, 1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d분의 c 더하기 d분의 t니까 1이에요. li. 그죠? 양쪽에다가 1씩 더해준 거예요. 뭔가 엄청 복잡한 이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양쪽에다 1씩만 더하면요. 자, 분모를 분자에 올려서 더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이 비례식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뺄셈 따위는 우리가 그러면 겁낼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뺄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뺄셈은, 1씩 빼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식이 또 나오는데요. a-b분의 a 플러스 b는 c-d분의 c 플러스 d라고 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한번 왜 이 식이 성립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자, 그 첫날, 자, 여러분들과 같이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를, 여기 지금 선생님이 원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원리를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아낌없는 칭찬을 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꼭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고민을 한번 해서 오세요. 선생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과 관련된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자, 비례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비례식을 풀이하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비례식이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 값을 이렇게 k라고 여러분들이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도 b의 값이 k고요. 얘도 b의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a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양변에 b를 곱하면 bk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쪽에 d를 곱하면 dk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a를 bk로 바꾸고, C를 DK로 바꾸어서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자, 이게 풀립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C가요, 1대2 대 3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A를 갖다가 뭐라고 놔요? K로 놔요, 그냥. 자, 그러면 B는 뭐가 될까요? 2K. 자, C는 뭐가 됩니까? 3K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놀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A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K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은 2는 4제곱. 자, 그 다음에 C제곱은 3, 3은 9K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분자는, 자, 두 개씩 곱했습니다. 자, 2K제곱, 그 다음에, 자, 6K제곱, 그 다음에 3K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14K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11K 제곱이죠? K제곱, K제곱 사라지고 14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두 번째, 가비의 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대 B, C 대 D, E 대 F라는 요런 세 개의 B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세 개의 B가 서로 B의 값이 같다면 이렇게 우리가 등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나눗셈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E라고, 자,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즉, B의 값이 같은, 자, 세 개의 B가 있을 때요. 자, 가비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B의 값이 같은, 자, 세 개의 B가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A하고 C하고 E를 여러분들 더하는 겁니다. A하고 C하고 E를 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하고 D하고 F로 여러분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A 더하기 C 더하기 E, 그리고 또 하나는, 자,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 b의 값이 같은, 그런 b의 왼쪽에 있는, 수들과, 그 다음에 오른쪽의 수들의 합을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요. 이 두 수의 b를 구해도, 원래의 그 b의 값과 같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 가비의 리가 되겠습니다. 이 가자는 여러분들, 자, 더한다는 뜻이고요. 이 b자는 여러분들 b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을 나타내는 그 b를 의미하는데요. b를 더해서 만든 이론인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b의 값이 같은, 그런 b 세 개가 있을 때, 자, 왼쪽에 있는 항들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항들의 합으로 만들어진, 자, 새로운 b도 원래의 그 b의 값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있는, 자, b분의 a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p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그 b의 값은 변하지 않죠.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분의 c는 q를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f분의 2 같은 경우는 어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b 같은 경우도 왼쪽에 있는 한 끼리 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한 끼리 더했을 때, 자, 새로운 그 우리가 b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 b의 값도, 자, 원래의 b의 값과 같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b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새로운 독특함에 도전하는, 자, 그런 그, 비례식이라고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자, 2번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5a분의, 자, 3b 플러스 2c가 3b분의 20 플러스 5a와 같고요. 그 다음에 20분의 5a 플러스 3b하고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비의 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가비의 리를 사용하게 되면, 자, 분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a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5a 두 개, 자, 그 다음에, 3b가 두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c가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리고 분모를 다 더하게 되면은요, 자, 5a 플러스 3b 플러스 2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의 b는, 자, 분자의 합과, 자, 분모의 합의 b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b의 값이 같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면은요, 이게 약분이 되니까 그 b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k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요, 그 가비의 리를 이용해서 이렇게만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끝내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비의 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5a 플러스 3b 플러스 2c가 자, 분모에 사용됐잖아요. 그죠?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그 b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5a 플러스 3b 플러스 2c가 그러면 0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5a 플러스 3b 플러스 2c가 0이라면은요, 자, 우리가 요거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 k 값, 즉, b의 값을 우리가, 자, 구해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은 3b 플러스 2c는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자, 그러면 3b 플러스 2c 대신에 마이너스 5a를 대입하면 약분해서, 자, k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가비의 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자, 분모가 0일 때는, 자, 원래의 식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b의 값을 이렇게 구해 주셔야 돼요.